가볍게 좀 오늘 또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또 새로운 또 게스트 분이 또 오셨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네. 네. 안녕하세요. 29살 심유은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당연히 이제 연기를 또 이렇게 하려고 뭔가 이런저런 준비들을 하고 계신 분이시고요. 근데 이렇게 또 카메라 자체가 켜지면은 어쩔 수 없이 긴장이 돼요. 왜냐면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 근데 이것도 조금 풀리는데 시간이 걸려요. 이거는 제가 제 책에도 좀 설명을 해놨지만은 이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제 책에는 소개를 해놨지만 이라는 표현을 앞으로 쓰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야기할게요. 긴장을 안 하려면은 우리가 방법은 익숙해져야 돼요. 그럼 긴장 안 하죠. 그러면 익숙해진다는 건 뭘까요? 시간이 걸리겠죠. 그 지금 뭔가 롤 돌아가고 띡 소리 들리고 뭔가 카메라가 찍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이때 조금만 시간적 여유를 둔다면은 사실 충분히 익숙해집니다. 이거를 연기로 비유하자면 그래서 현장에 자꾸 일찍 가라는 겁니다. 태어나서 처음 본 공간이 내 방이 돼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무시하면서 할 수가 없어요. 뭐냐면 애써 있는 카메라를 무시해가면서 뭔가 내 연기 극속 상황에 집중하겠다고 자꾸 하니까 더 긴장이 되는 거죠. 없는 걸 있다고 하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이긴 한데 있는 걸 없다고 여기는 것도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긴장해서 조금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간이라는 게 걸릴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이렇게 좀 찍다 보면은 갑자기 있는지를 모를 거예요. 집중을 하다 보면은. 그런 어떤 부분들부터 이야기를 한번 풀어나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 좋겠지만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 발성에 대한 부분. 어쨌든 간단하게 스몰 토크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봤었을 때 일단은 발성이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 그거예요. 사실 지금 본인이 가장 크게 좀 가져가야 되는 거는 사실 소리가 좀 떠 있어요. 이 떠 있다는 게 뭐냐면 떠 있는 것도 디테일이 다 다른데 지난 수업을 들으셨던 분 같은 경우는 그냥 떠 있다에 가까웠다면 이제 오늘 이제 심유은 배우님은 그냥 떠 있는 게 아니에요. 떠 있는 거를 임의로 누르고 있어요. 요 디테일이 있습니다. 떠 있는데 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아니면은 뭔가 소리가 좀 알맹이가 없는 것 같아 이런 코멘트를 들어서 그런지 스스로 조금 힘을 주기 위해서 눌러서 떠 있음을 의도적으로 가라앉히고 있습니다. 요거를 사실 원래 그 기능을 해야 되는 횡격막이라는 친구가 제 기능을 작동을 해주면은 쉽게 말해서 호흡 지지가 되면은 끝납니다. 근데 이 호흡 지지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은 이 책에 잘 설명되어 있고 제 유튜브를 보시면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셔서 하면 되는데 오늘 일단 또 한번 체험을 해보셔야 되니까 거의 이제 요 정도 등장을 시키면은 거의 약장수처럼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일단 좀 비교를 해보셔야 되니까 간단하게 오늘 일과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늘 몇 시에 일어났고 어떤 거 하다가 오셨는지. 오늘은 7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에 제가 뭐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물건을 만들고 이제 오늘 국민대 축제가 있어서 거기에서 플리마켓을 가가지고 물건을 판매를 하다가 네 그렇게 하다가 여기 왔습니다. 계속 일하다가 쉽지 않네요. 대다수의 우리 또 연기하시는 분들이 부업들이 많아요. 어쩔 수 없어 생계를 또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작품이 계속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들어봤었을 때 어느 정도 느낌인지 좀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이 마이크를 통해서 들었을 때보다 실제로 와서 들어보시면은 큰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건데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여기 슬리퍼에 잠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잘 맞나요? 네.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혹시 어제는 그럼 좀 어떤 일들을 좀 하셨나요? 어제 뭐였지? 어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제도 아침 한 8시쯤 일어나가지고 물건 만들고 아침에 또 국민대 축제도 어저께 해가지고 또 축제하고
네. 네. 어제는 10시간 동안 물건 팔고 어제도 왔습니다. 네. 주로 판매를 주로 요즘은 잘 팔리나요? 네. 다행이네요. 그랬으면 됐죠. 어떤 것 같아요? 지금 본인은 변화가 느껴지나요?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약간 목소리가 네. 뭔가 내려갔다 해야 되나? 맞아요. 그래서 떠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내려가야 됩니다. 지금처럼. 근데 지금은 아직은 이 슬리퍼 자체가 낯설기 때문에 조금 원래 가지고 있던 습관이랑 좀 섞여서 나오긴 한데 그래도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소리 방향성을 내가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를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면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이게 해결해 주는 게 자세를 그냥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 올라갔었을 때 내가 경험한 것들을 좀 내려와서도 같이 좀 경험해 보면서 하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저기 책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거를 좀 자꾸 이렇게 책에 담겨 있다는 얘기도 뺄게요.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그죠? 어쨌든 그 방식들로 좀 훈련을 해보시면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지금 서서 이제 슬리퍼에 올라간 상태에서 뭔가 이것저것 연기도 좀 해보고 말도 해보고 하다가 그대로 내려왔었을 때도 똑같이 적용을 시켜보는 거죠.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 원리 자체가 어쨌든 자세가 좀 바르게 되는 것들을 잡아주는 거여서, 그래서 요거 올라가서 그냥 연습만 해도 충분히 괜찮아집니다. 왜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계속 우리가 슬리퍼 위에 올라가서 연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훈련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체력들이 보강이 되면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 길을 열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최초에 느끼게 해주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이렇게 올라가면 끝납니다. 네. 어떠신지요? 올라가 보니. 신기해요. 저 솔직히 유튜브 봤는데 거짓말이죠. 그렇죠. 거짓말이죠. 야장수가 약간 저도 약간 이 신발 팔려고 하는 거 아니겠네? 이 신발 팔려고 하는 게 이게 진짜라니까 이거 진짜야. 이거 진짜인데. 너무 웃기네. 이게 진짜인데 저도 제가 하면서 알고 있어요. 저도 느껴지죠. 이게 마치 그 슬리퍼를 판매하기 위한 약간 짜고 치는, 올라갔을 때 어때요? 좋은데요? 이게 거짓말 같은데 정말 한 번 신어보시면은 진짜라서 그래요. 이것보다 더 좋은 걸 내가 몰라서 이걸 하는 거예요. 슬리퍼 팔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제일 중요한 기초라서 소리를 다루는 거지, 마치 지금 슬리퍼 팔려고 이것부터 다루는 사람처럼 느껴지실 수 있는데 막상 해보니까 괜찮죠? 네. 이것도 선물로 드릴 테니까 이거 신으셔서 좀 약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발성 훈련 할 때나 연기 연습할 때 활용해 보면은 아주 좋아요. 사실 발성 훈련 이런 거 기본적인 훈련들, 스트레칭들 왜 하냐면 연기할 때 그냥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리고 호흡이 딸린다 그러죠. 호흡이 딸린다. 뭐 이게 연기하셨던 분들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기초 훈련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연기가 아무리 어떤 인물의 삶을 어떤 리얼리티하게 표현 뭐 다 있지만 이거 예술 장르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술적인 부분들, 기초적인 부분들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그만큼의 표현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의 표현들을 정말로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극적인 것들을 표현하는 거지 일상을 그대로 옮겨놓는 작업이 아니라는 거죠. 애초에 어떤 장면들이 있는 이유들이 분명히 예술적 이유들, 극적 이유들이 분명히 있고 그것들을 표현해 나간 작업이 인간의 어떤 삶에 대한 예술을 가장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뿐이지 그 예술을 그대로 옮겨놨다가 아닙니다. 정말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이제 진짜 연기 작업을 딱 보시면은 처음 딱 느끼는 느낌이 그거예요. 뭐하냐? 너 지금 내 앞에서 이해 안 돼.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게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아니면 이 영상 못 보겠지만 어쨌든 제가 최근에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을 거예요. 무슨 오늘의 독백 해가지고 뭐 핸드폰으로 이상한 걸 찍어서 올립니다. 근데 이거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은 제가 앞으로 좀 풀어나갈 텐데 가장 크게 이걸 봤었을 때 딱 그걸 느껴질 거예요. 이거 도대체 뭐 하는 걸까? 실제로 수많은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뭐 하냐 얘 하면서. 근데 그게 오해가 될 수 있어가지고 이제 부정적인 내용들 다 지웁니다. 그만 다세요. 알겠죠?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만 연기만 딱 따로 떼어놓고 봤었을 때 뭔지 몰라요. 진짜 뭔지 알기 힘들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최초로 하기 시작했냐면 어디서부터 영감을 받은 거냐면 사실 신인 배우들이 소화해야 되는 거 독백이에요. 근데 그 독백이 제가 지금은 텍스트 자체를 조금은 애매하다고 하면 애매할 수 있겠지만 노래 가사로 텍스트를 가지고 뭔가 이상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가사를 한 번이라도 보고 이거를 말로 내뱉어 보려는 걸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그리고 가사가 아니더라도 어떤 텍스트를 내가 말하는 것처럼 한 번이라도 내뱉어 보려고 한 사람들은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이거 굉장히 고퀄리티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게 안 느껴져요. 이거 연기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소화를 하구나. 그리고 이게 그냥 제가 뭐 연습을 막 미친 듯이 해가지고 내 연기의 모든 끝을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냥 텍스트 보고 이거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해서 독백을 한번 해보는 개념이에요. 근데 제가 또 신기한 걸 오늘 또 촬영을 해서 보여드릴 건데, 나중에 그렇게 소화하는 거를 제가 그냥 텍스트를 본 거를 하고 있는 거를 찍었을 때 또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그게 느낌이 아예 다를 거예요. 근데 그만큼 이 작업이 정말 쉽지 않고 배우들의 그냥 연기를 봤었을 때 우리가 이해도가 없는 상황에서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느낄 수는 있어요. 어떤 좋은 연기를 보고 이거 진짜 괜찮은 연기구나 느끼기는 너무 쉬운데, 그냥 느끼는 거 말고 이게 진짜 괜찮은 연기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전문가가 아니면 힘듭니다, 사실. 왜냐면 그 구조나 이런 부분들, 뭐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내적 흐름 유지가 되고 있는지, 뭔지 말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들에 대한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초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 기초가 안 되면은 그 어떤 표현도 시작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해지는 거죠. 여기서 발전해서 여기 쪽으로 이야기 넘어오자면은 되게 재밌는 질문을 하나 던져주셨어요. 이제 보통 배우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하다 보면은 내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연습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내 얘기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거 뭐 배우 훈련법에도 있고 뭐 이걸 여러 가지 것들로 사실 다루지만, 심플하게 하면 내가 있었던 일 혹은 경험했던 거 그리고 상상했던 거든 어쨌든 내가 느꼈던 거 직접적으로 이거를 이제 텍스트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연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가장 큰 의문이 뭐냐면 오디션장에 가서 이거를 해도 되는 건가요? 이거는 그 연기가 아니지 않나요? 이거는 좀 접근이 좀 쉽던데요? 이거는 연기인가요? 연기가 아닌가요? 근데 이거는 애초에 사실 어떤 개념이냐면 연기라는 거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뭐 누군가랑 또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조금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연기라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게 어떤 표현을, 제가 맨날 강조하는 거기는 A라는 어떤 표현을 했었을 때 그 객체라고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표현의 주체가 있겠죠. 주체는 나겠죠. 지금 기준에서 내가, 어떤 배우가 객체, 관객한테 어떤 표현을 했었을 때 A라고 좀 느낄 수 있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다시 잠깐 여기로 돌아볼게요. 그러면은 네가 A를 표현했다고 손 치더라도 우리가 A라고 못 느끼는데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뭐야? 그러면 연기가 성립되기 위해서 다른 조건들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연기만 놓고 봤었을 때는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설득력을 갖추려면은 연출이 있어야죠. 연출적인 부분들이. 그리고 이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가져가야 되는 건지 있어야 돼요. 근데 애초에 이 세상에 없는 컨텐츠예요. 다들 처음 봤을 거예요. 근데 배우들은 핸드폰으로 본인 독백 연기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맨날 오디션장에 보내요. 그걸 통해서 캐스팅을 해요. 근데 이게 어떤 캐스팅 디렉터가 이걸 보고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소화를 하는지 모르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쨌든 해야 되는 덫에 빠져 있죠. 어쩔 수 없이.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아쉬운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는 제가 앞으로 보여드릴 거고, 다시 여기로 잠깐 넘어오자면은 내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작품의 어떤 장면을 제가 연기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아무리 하더라도 아무도 몰라요. 대사를 틀렸는지도 몰라요. 본인만 쪼는 거예요. 나 대사 틀렸는데 어떡하지? 라고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아무도 알 수 없어서 그게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연기라는 것 자체는 매번 달라요. 이게 연기의 아주 큰 특성인데 어떤 느낌이냐면 같은 텍스트 순서대로만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이 텍스트 순서대로 뭔가 연기를 완성도를 높여서 그걸 계속 보여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연기는 무조건 때려 죽여도 라이브입니다. 해야 될 때 그때 라이브여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전에 그 송강호 배우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셨죠. 그 제작과정 메이킹 필름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매 테이크마다 연기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근데 그게 너무 정답이에요. 제가 같은 어떤 A라는 이야기가 있었을 때 이거를 한번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다시 또 다음 테이크 갈 거잖아요. 또 연기를 해주세요 라고 했었을 때 배우는 그걸 하게 돼요. A를 두 번 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게.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했던 말을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방금 했던 말을 이렇게 했잖아요.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방금 했던 말을 이렇게 했잖아요.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느껴져요? 되게 말이 좀 어색해지죠. 또 방금 해보자면 잠깐 멈추고 다시 아까 했던 말 해주세요. 아까 했던 말을 다시 해보자면 아까 했던 말을 이런 식으로밖에 안 돼요. 그러면 흔히들 발연기라고 부르는 이상한 톤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배우가 실질적으로 해야 될 거는 어쨌든 A라는 내용을 똑같이 해야 되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어떤 대사 하나가 있다라고 치면은 안녕하세요가 있다고 해보죠. 배우가 해야 될 연기는 뭐냐면 지금 내가 누군가를 보고 반갑다고 느끼고 안녕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 다음 테이크 다시 한번 할게요 라고 했었을 때 방금 인사했는데 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근데 마치 방금 했는데가 이상하니까 그러면은 자기 복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전에 했던 그 안녕하세요 비슷하게 따라해요. 안녕하세요. 근데 이거는 제대로 된 연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또 똑같이 이 이야기 속에서 만나서 보고 반갑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계속 연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사실 연기의 본질입니다. 근데 방금 전에 제가 두 번에 어떻게 보면 진짜라고 얘기했던 연기를 보여줬잖아요. 이게 같아 보이지만 사실 아주 달라요. 근데 똑같은 건 뭐냐? 과정은 똑같아요. 근데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어떻게 맞추는 게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별로 안 신기하죠? 사실 안녕하세요 너무 뻔하잖아요. 똑같은 안녕하세요인데 근데 이게 대사가 한 이만큼 길어지면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어떻게 그때 타이밍에 맞춰서 하는 거지? 근데 사실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제가 자의지를 가지고 리얼리티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다른 어색함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진짜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사실 엄밀하게 놓고 보면 지금 즉흥적으로 한 이야기 같지만 제가 언젠가 보고 듣고 느끼고 수만 번 연습된 거예요. 삶을 살면서. 그걸 지금 이 사람하고 조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연기 원리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거 안녕하세요는 별게 아니지만 안녕하세요는 이미 이런 대사가 있다고 하면 이걸 못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못하기가 쉽지가 않냐? 안 익숙하기가 쉽지가 않냐?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하기가 얼마나 수많은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했을까요? 근데 거기서 연기하는 방법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흔히들 대본을 숙지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거를 이제 외운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그나마 조금 숙지가 저는 좀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 게 외워버리면은 우리가 흔히 외운다라고 했었을 때 팍 떠오르는 게 뭘까요? 달달달달달달달 덮어놓고 뭐였어? 95 이런 식이 외운다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숙지가 안 된 거죠. 이 숙지를 조금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숙지 자체가 자기화예요.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안녕하세요는 상대적으로 자기화시키기가 편하겠죠. 왜? 안녕하세요라는 내 이야기를 내가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근데 갑자기 이게 생판 처음 보는 이 조합의 텍스트를 갑자기 드리려고 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배우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게 되는 게 이 매번 달라요를 까먹고 이거를 다 픽스를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느낌으로, 이거는 이런 느낌으로, 저거는 저렇게, 이건 이렇게 막 해요. 근데 더 큰 늪에 초반에 많이 빠진 게 뭐냐면 그렇게 다 적어놓고 정작 해야 될 때 이거 무슨 느낌으로 하는 건지를 까먹어. 애초에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애초에. 그래서 이 어떤 이야기를 조금 지금까지 정리하고 또 플러스로 얘기를 할 건데 다시 처음 이야기했던 질문이 내 얘기로 돌아오자면은 아무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남의 얘기라고 적혀 있는 부분도 사실 자기화를 시켜서 내 얘기로 해야 돼요. 분명 그 인물의 이야기이지만 그 인물을 연기하는 거는 누구죠? 본인이죠. 근데 자기화를 안 시킨 부분에 대한 텍스트를 이야기한다? 이건 좀 다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분은 그런 예술의 경지하고 다릅니다. 예술의 경지에 높은 경지에 오르신 선생님들이 자꾸 이런 말을 하셔서 헷갈리게 하죠. 연기는 안 하는 연기가 최고 연기다. 뭐 이런 부분들. 혹은 이제 연기를 할 때 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인물의 삶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나를 버린다. 나를 잊어버린다. 아예 막 없애버린다. 근데 이거는 예술의 궁극의 경지에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좋은 어떤 철학적 이야기는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처음 받아들였을 때는 착각을 하게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생판 모르는 남의 이야기구나.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화가 안 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것과 같은 효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 네가 대사를 틀린지 안 틀린지는 너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죄송한데 제가 대사를 틀려가지고 다시 처음 거기가 깨는 부분이에요. 차라리 그냥 의심 없이 잘 듣고 있었는데 왜 그런 거지?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조금 더 힌트를 드자면 내 얘기를 그냥 뭐 주저리 해놓고 그거 뭐예요? 그냥 본인 얘기 짓거리는 거예요. 여기 앞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아닙니다. 이거는 단편 영화 어떤 작품이 뭐뭐입니다 라고 해요. 몰라요. 어떻게 찾아볼 건데요? 모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애초에 오디션을 왜 보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오디션에서 네가 대본을 잘 외웠는지 안 잘 외웠는지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오디션에서 진짜 보는 거는 이 사람이 보러 온 사람이 이 역할 소화되냐는 거예요. 이 역할 소화되냐. 왜냐? 오디션을 보는 당사자들이 연기를 미친 듯이 해서 연기 마스터들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 그러니까 연기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할을 잘 소화해내는 걸 보겠다 이기 때문에 내가 내 얘기를 어떻게 하냐 남의 얘기를 어떻게 하냐 이 연기를 잘 소화해내냐 안 소화해내느냐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도. 가서 이 오디션이 뭐 A라는 오디션이면 A라는 오디션에서 내가 뭐 B라는 역할 여기까지 사실 잘 모르고 가긴 하는데 어쨌든 가서 그들과의 그 시간에 내가 설득하는 게임이에요. 뭐로? 내 연기로. 근데 내가 단순히 연기 보여주러 가서 내가 뽑혀야 돼라고 하면 너무 불리해져요. 그냥 그들하고 대화 나누러 가는 거예요. 이야기 나누러. 저는 이런저런 생각을 갖고 살고 있고 이런저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디션에 지원을 했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대화로 풀어나간다라는 그거 곁들여서 연기도 보여준다 정도인 거죠. 그러면 훌륭하게 연기를 그 자리에서 해낼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연기 보여주러 가야지 하면 이제 그 약간 자살폭탄 테러 하듯이 가게 돼요. 가서 누가 봐도 이미 뭔가 하러 왔어. 막 진지해요. 뽑아주신다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서로 이제 다음 이렇게 돼요. 진짜 부담스럽잖아요. 누군가를 처음 만났었을 때 뭐 이런 느낌들하고 다 똑같아요. 근데 이들도 왜 자꾸 뭐라도 좀 들어가 보세요. 자유연기 자꾸 이렇게밖에 안 하냐면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좋은 대처를 아직도 아무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 시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나마 좀 덜 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작품의 한 부분들을 좀 미리 주고 이걸 좀 소화해보면 어떨까요? 그나마 좀 변별력들 가질 수 있게끔. 근데 여기서 보려고 하는 게 뭘까요? 이게 이 텍스트를 뭐 엄청나게 잘 기가 막히게 소화해내고 내 어떤 그 머릿속에 있는 걸 그대로 표현해주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사실 없어요. 원래 없어. 근데 보면서 뭐지? 하는 것들이 궁금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작업을 우리하고 함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동료를 뽑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인 어떤 부분들이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배우들이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인 스타일대로 하세요.
이게 우연찮게 이들의 주관과 나의 주관이 잘 맞아떨어지면 너는 찰떡이구나 역할에가 되는 거지 못 맞춰요. 어떻게 맞출 건 오늘 처음 봤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맞춰요? 맞출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러니까 본인 거를 자기화를 잘 해서 본인이 좀 잘 소화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본인이 잘 해낼 수 있을 만한 작품에 지원을 하면 됩니다. 근데 대다수는 뭔지 읽어보지도 않고 일단 지원을 하죠. 뭔지도 몰라요. 특히나 더 황당한 거는 여기 입장도 똑같다니까. 이게 그 오디션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이게 좀 오디션 프로필 잘 봤는데 괜찮으셔가지고 이제 모시고 싶습니다. 언제 스케줄이 괜찮으세요? 전화를 하면 뭐라고 하냐면 죄송한데 무슨 작품이에요? 그럼 어떤 기분이 드냐면 얘는 이제 같이 하고 싶지 않다 라는 마음 들지 않을까요? 아니 괜히 심혈을 기울여서 올렸어요. 그리고 그들도 심혈을 기울여서 보낼 때까지 했겠죠. 근데 기억을 못한다라는 거는 사실 작품을 같이 하기 그냥 싫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분하고 스케줄을 잘 잡아주려고 할까요? 아니요. 딱 하나만 던져주고 안 되면 그냥 보내버려요. 그 사람 선에서. 왜냐면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서 그 작품이 임하고 있든지 간에 지금 그 사람한테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베스트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진정이 임하고 싶은 사람을 뽑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디션장에서 내 이야기를 하든 남의 이야기를 하든 얘기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이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되게 많이 헷갈려 할 수 있는데 사실 연기의 본질은 내가 방금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리얼리티하게 다시 할 수 있는 게 연기의 본질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방금 제가 했던 이야기?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지우고 하는 게 보기가 좀 편하겠네요. 이거 없어도 되니까. 이거 없어도 되니까. 말로 할 때는 참 리얼리티 했는데 이렇게 봐서 이거 갑자기 소화하려고 하고 특히나 여기서부터 연기를 시작하려고 하면은 전부 다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 없어도 되니까. 이거 없어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연기를 하게 될 거예요.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연기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내 이야기든 남의 이야기든 이게 내 말로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의 본질을 이해해야 돼요.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건지, 이거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인지부터 다 출발해야 돼요. 방금 전에 제가 이 칠판을 지우면서 이거 없어도 되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방금처럼에 대한 과정을 그대로 찾아내면 돼요. 뭐냐면 이게 없어도 된다라는 이야기. 되니까 지우는 행동을 하고 있죠. 이거는 뭐겠어요? 이거 내가 그 전에 적어놨던 이 내용들, 이거 없어도 되니까 나는 지우겠습니다 라고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방금 전에 이거 없어도 되니까는 대상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기. 그렇죠. 정답입니다. 근데 이거를 텍스트 있게 적겠으니까 이거 없어도 되니까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거 없어도 되니까 이렇게 자꾸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가방에 들어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방금 전에 본인이 이제 지운 거, 근데 이게 누가 봐도라고 얘기했었을 때 방금은 리얼리티한 상황 안에서 제가 텍스트 추출했기 때문에 이 그림들이 그려지는데 사실 실제로 대본을 만나면 이거밖에 없어요. 오씨 무슨 말이지?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이 씬에 누구 등장하지? 저 감독님 등장하고 여기 왔던 어떤 배우분 등장하고 수업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수업하는 사람이 이거 성식 땡땡 이거 없어도 되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상한 막 상상을 해요. 막 맥락도 상관없이 막 그래도 지문도 있겠죠. 뭔가 칠판을 지우며 돼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이런 이상한 연기를 많이 해요. 이거 없어도 되니까 이렇게 연기를 하기 시작해요. 지우면서 이거 없어도 되니까 이렇게 연기하든지 아니면 이거 없어도 되니까 이렇게 이상한 연기를 하고,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조금만 이 씬을 잘 분석해보면 이걸 찾을 수밖에 없어요. 칠판을 지우면서 이거가 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뭘까? 이게 뭔데? 왜냐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연기에는 이게 뭔지가 없어요. 이게 뭐였어요? 제가 쓴 내용이잖아요. 그걸 지운다. 이걸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칠판 지우면서 이거 없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보자. 근데 고민을 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거를 없어도 되니까 지우겠다라는 거는 잠깐 보고 지워도 되나? 고민을 하다가 지워도 괜찮겠다. 이거 없어도 되니까. 이렇게 연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막 연기를 하겠다 시고 되니까 없어도 되니까 이거 없어도 되니까 이거 없어도 되니까 막 이런 이상한 연기를 한다는 거예요. 진짜야. 안 그래요? 다 뜯어서 그런다니까. 이렇게 적혀 있으면 텍스트에 막 지우고 막 이거 없어도 되니까 탕 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작가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뭔가 본인 연기력 보여주기 식의 연기를 찾기 시작해요. 그 막 이거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칠판을 막 천천히 치고 눈물을 막 머금어. 이거 없어도 되니까. 뭐 이런 이상한 어떤 기가 막힌 연기들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연기를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다들. 그리고 자꾸 오디션장에서 연기 보여달라고 하니까 야, 이거 씨, 내일 모레 가면 기가 막힌 연기를 보여줄 거야. 근데 기가 막힌 연기 뭐겠어요? 뭔가 모르긴 몰라도 어떤 그 우리 앞서 길어갔던 선배들의 어떤 훌륭한 연기들 막 대배우님들의 어떤 그런 것들 보고 사실 내 씬은 그 씬이 아닌데 저런 걸 뭔가 보여줘야 되는구나.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이거 없어도 되니까 막 하면서 막 이상한 연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확하게 이게 뭔지 어떤 내용인지 파악한 거, 그거를 연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뭔가 내가 내 얘기를 하냐, 어떤 작품을 하냐, 저한테 맞는 건 뭘까요?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사실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진짜 오디션 잘 합격해서 정말 훌륭하게 잘 길을 가고 있는 대다수의 배우들은 이거 고민 안 합니다. 진짜 이거 고민 안 해요. 그냥 아무거나 해요, 진짜. 아무거나. 심지어 어떤 배우분은 텍스트 딱 하나만 외워요. 밝게 해주세요. 밝게 해요. 좀 어둡게 안 되나요? 어두운 역할 없나요? 그럼 어둡게 해요. 그 똑같은 텍스트를. 이게 뭐겠어요? 사실 뭐냐면 아무리 자유 연기를 내가 열심히 준비해 가도 예를 들어서 갑자기 생각났으니까 류준열이라는 예를 들어서 연기 잘하는 배우가 있어요. 이 배우가 어떤 작품에 나왔던 텍스트를 내가 똑같이 따가지고 막 연기를 해요.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를 잘한다라고 느끼기가 너무 어렵지 않겠어요? 아무리 이 스토리라인을 안다고 하더라도 어려워요. 믿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도 똑같아요. 이 자유 연기를 하는데 이 작품에 어떤 텍스트가 막 정확하게 이 순서대로 막 이렇게 돼 있을 건데 아무 의미 없어요. 왜냐? 애초에 이걸 보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여기서 뭘 잘하네, 뭐하네,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들로 돌아가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가방에 들어가는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자꾸 떨어지니까 우리가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좀 더 뭔가 없을까 싶어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어떤 거죠? 본인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요거는 이제 다른 제가 아는 지인이 그 지인분도 이제 지인한테 이렇게 아름아름 해가지고 약간 오디션 필승 독백이다 약간 이렇게 받은 건데,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독백이라고 해서 그분이 계속 하셨는데 네. 제가 혹시 써도 되냐? 네. 거기서 조금 각색을 했어요. 각색? 그냥 썼어요. 아예 그거 똑같은 건 아니고. 그렇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볼 텐데, 잠깐 이야기 나온 김에 조금만 들어보자면 이거는 약간 하나의 전설의 독백 같은 게 있어요. 전설의 독백. 이거는 약간 입시를 경험했던 분들도 작년에 이걸로 휩쓸었대, 어디 학교를. 막 사관왕했대, 막 중대 막 한해종 다 붙었대, 뭐 이런 독백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전설의 독백이 있습니다. 어떤 전설의 독백이 있냐면 방금 말씀해 주셨던 실제로 현장에서 오디션장에서 뭔가 좀 필승 무조건 뭔가 붙는 어떤 그런 독백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이야기 하듯이 뭔가 해나가는 어떤 그런 것들. 근데 이게 약간은 조금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진짜 이 독백이 좋다 안 좋다 이게 아니라 그냥 그게 연기를 제대로 해낼 줄 알면은 뭐든 똑같아요, 사실. 근데 비교적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본인이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텍스트가 진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게 제일 좋은 독백이에요. 본인이 이해되는 감성, 좀 잘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스토리라인,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지. 근데 왜 상대적으로 이런 어떤 류의 조금 뭔가 담담하게가 들어가고 뭔가 본인 이야기 같은 이런 게 왜 선호가 많이 되냐면 다른 게 큰 변별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격차가 큰 인물을 캐스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감성을 이해할 수 있는 인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왜 본인 이야기 하는 것 같은 거를 좋아할까요? 왜냐면 연기가 대다수가 다 너무 남의 이야기 하듯이 느껴져서 그래요. 이 남의 얘기가 뭐겠어요? 자기화가 전혀 안 된 이야기를 해서 그래요. 이거는 외국어라서 한국어라서 그런 부분이 전혀 아니에요. 진짜 이 이야기가 어떤 사람에게 내가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 때문이에요. 근데 무작정 필승이라고 해서 그걸 선택하는 거는 되게 좋지 않죠. 근데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또 이게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 뮤지컬을 한 번이라도 오디션을 보거나 관심 있던 사람들은 오디션 금지곡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는 이게 왜 금지곡이 사실 기가 막힌 노래거든요. 그리고 이런 걸 담고 있어요. 연기에서 담담하게 본인 이야기 하듯이를 노래로 가장 잘 할 수 있는 게 뭔가 탁땅 지금 이 순간 하면서 하니까 오디션 다 100명이 왔는데 100명이 다 이걸 부르는 그래서 그냥 질리는 거예요. 오디션 보는 사람들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선한 텍스트가 줄 수 있는 새로움도 분명히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어떻게 소화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미 본인 이야기 담담하게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죠. 제대로 어떤 텍스트를 내 말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얘기 같은 자기화 안 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이게 더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우리 잠깐 브레이크를 좀 가졌다가 이걸 이어서 한번 이 텍스트를 가지고 한번 가볼게요. 네.